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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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재난 관련해서 속보 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금농장은 농장 입구에서 축산 차량과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시고요. 출입 시 소독 작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확인하면 즉시 가축 방역 대책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김병민 의원? 네, 조만간 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네. 벌써 한 일주일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부터 시작되는 좋은 얘기들 같이 전할 일들도 많은데 당내에 있는 갈등 국면들이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뭐 초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가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이렇게 다 아니요. 일단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이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집권당의 대표라는 건 당연히 대통령과 같이 좋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네. 또 우리가 여기서 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몇 석 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똘똘 뭉쳐서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건 특정인 누군가에 대한 비토 여론이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어서 내년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의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의 표현이라고요, 교수님? 아니, 그 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대통령의 윤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아닙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뭐 의원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 48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총선 앞두고서 공천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김장연대지 이쪽은 아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 뭐 제가 말한다는 말은 말로는 표현 안 하셨지만 네. 그런 게 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먼저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중을 표현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이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의사결정이 있었던 해임이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본 뜻이 아닐 거다. 참모들과의 뭔가 이간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참모들에 대한 비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난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해임 결정을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냈었어야 되는데 네. 이 말에서의 실수가 조금 말에서의 김병민 의원님 참 애쓰십니다. 자, 최신문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한 거 자체는 저도 맞다고 보지 않아요. 그죠.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해임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 수사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 대통령과는 척을 지기 싫고 네. 윤핵관은 공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표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전략적으로 그게 그렇죠.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당내에는 이미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한 몸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윤핵관에 대한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윤핵관들에 대한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하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지지를 끌어내기보다는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입장,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윤핵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쓰면서 몇몇의 정치인들이 규정하곤 하는데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가장 좀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몇몇 정치인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참모들 전체를 좀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였나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는 사실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관료 출신의 참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의 또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 뜻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꺼냈기 때문에 일단 일단락 짓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뉴스화되면 네. 우리 당에도 또 대통령실에도 좋을 게 없으니까 네. 오늘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끝나는 뉴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뜻이 그럴까요? 아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다음번에 국민의힘에 또 현안은 어떤 사람을 제거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거가 아니라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출마 얘기들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본인이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이 너무 당에 적극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연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내각에 있는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을 장관을 정리한 다음에 내보낼 거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개입했다고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컸던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도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정치권에 가서 이 노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과 오해가 조금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병민 의원의 이제 좋은 해석인 거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왜 못 나왔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 제가 뭐 못 나온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했다가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면 룰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룰을 바꾸는 것을 예전에 7대 3으로 했었잖아요. 70% 30%로 하는 거를 100% 당원들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밀리는 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대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또 낙선하게 되면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렇게 룰을 바꾸는 것이 대통령의 윤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고는 논란이 있는 것은 룰을 바꾸는 문제도 100% 당원으로 가는 것도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나오려고 했다가 접은 것도 사실은 저 교통령리를 한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지금 그 전 부위원장이 됐네요.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해임을 시켜가지고 아예 명확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또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조정 교통정리라고 하는 건 다 호사가들의 추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제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좋아하고 또 관계도 가깝지만 지지율이 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복합적인 일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그렇게 좀 과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다. 이거 대통령의 본 뜻은 아니겠죠? 다음이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질문지로 돼 있는데 이 얘기하고 너무 점프로 넘어간 건 아닙니까? 본 뜻하고 절로 갑시다. 네, 이게 이제 이란에서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국내 언론 뉴스가 또 이걸 막 부풀려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돼서 이제 아크 부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 속에서의 발언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국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갈 때마다 야당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영국 갔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했네 안 했네 갖고 이게 무슨 현대판 예속 논쟁이냐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대사관에서 나와 갖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조정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 문제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지금은요. 왜 이란 외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본다고. 지켜보고 있다. 네, 지켜보고 있다니까. 아니 입장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부에. 확대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죠. 우리 부대에 대한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발언. 그리고 자꾸 이제 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UAE의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위협적인 국가는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보고 네. 대한민국에 있는 장병들이 또 아크 부대에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라는 뜻에서 좀 좋게 아니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그 장병들을 격려한다면 적이란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UAE의 가장 큰 적이 예를 들면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왜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거기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하나는 UAE와 이란과의 관계가 최근에 개선이 돼가지고 대사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민 옆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 못 하겠을까요? 그럼 막았겠죠. 막았을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근데? 김병민 네. 입으라도 막아야지. 손으로 입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장병들과 아크 부대가 우리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이 우호의 상징 같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격려 차원에서 했던 발언들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UAE가 이란과의 한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위협적인 상태를 겪었던 것도 맞죠. 최근에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적이라는 한마디만 또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엔 그랬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업데이트를 못 하신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인지는 뭐 비서들의 잘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최근에 변화된 환경까지 이해하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옛날 것만 보시고 예컨대 최근 거 모른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며칠 된 뉴스고요. 오늘 이제 저 다보스 뉴스예요. 포럼에 갔고 네. 또 이제 그 스위스에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해외 순방을 가면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방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말실수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내분 사건으로 계속해서 순방이 경제적 성과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옵니다. 이수환님께서 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시면 불안해요. 또 무슨 실수하고 오실까 봐 겁도 나요. 좀 창피하기도 해요. 이번 UAE 순방에서는 40조 외교 성과에 대해서 또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럴 얘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네네. 적이 나왔어. 왜 적을 만들어요? 그 얘기도 일정 부분들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내분을 조금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시작부터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이제 이런 일들 좀 뒤로 물릴 거라고 생각하고 3월 8일 전당대회에 2월 초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딱 같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설계할 분들이 잘 나올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또 나경원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다행히 김병민은 아닌가 다행이긴 한데. 김병민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큰일 났네. 빨리 해야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사직서를 안 받아주고 누가 될지. 왜냐하면 이런 추측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그런 추측을 하겠습니까? 이거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유승민 누구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까지 어쨌든 이런 분들을 제거하는 표현이 좀 심하다고 표현하면 어쨌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 인월관들이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은 이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로. 네.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때 굉장히 경쟁이 막 과열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같은 선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바로 이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에 대한 조사. 갈등 격화라니요? 무슨 갈등 전혀 없나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최고위원이 반대되는 목소리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청개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러니까 아니고 박용진 의원과 정청래 의원 간의 동료 관계. 의원을 파충류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두 있는 사람의 건데 문제지 뭐 여러 명이는 아니고요. 네, 이제 설을 앞두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도 나오고 있고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27일 날 나오라는 28일 날 나오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소환됐던 게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혼자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다 같이 가지 않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하고 변호사만 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래도 뭐 가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의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뭐 그게 크게 문제라고 그리고 보지는 중요한 않습니다. 게 이제 재판에서 있었던 핵심적인 뉴스들이 또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재판에서의 증언들도 나와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그 비서실장 했던 분이에요. 예전에 비서실장 했던 분인데 쌍방울 그룹에 김성태 전 회장이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본 거나 경험한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지 못하고요. 본인이 정말 그거에 현장에 직접 있었거나 아니면 녹취가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이러면 모를까 현재 그렇게 소문이 있었다는 얘기만 가지고서 그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두 분 다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이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100% 맞다. 왜냐하면 김병미 의원도 여러 가지 그 소문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지라시도 보실 거고 이런 내용들이 다 봅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법정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없는 거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했으면 본인 스스로도 위증해제가 될 거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얘기했을 거라는 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둘이 친밀하다가 아니라 거기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이 친밀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랑도 매우 가깝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경기도 도지사로 줄 수 있는 최고위직 정무직 자리가 평화부지사니까. 네. 그리고 쌍방울이 갖고 있는 많은 그 혐의들의 핵심은 결국 전환사채 발행 여기서 왔다 갔다 주고받은 일들인데 이게 다 대북 사업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치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공소장에 많은 내용들이 적힐 텐데 차분히 하나씩 좀 지켜보면서 관련된 얘기들을 쪼개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영장은 배임 횡령에 대해서 관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건 안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저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를 들면 쌍방울이 김성태 전 회장하고 가까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회이사도 했으니까 두 사람은 잘 알겠죠. 근데 그 관계를 김성태 전 회장이 또는 누군가가 확대해서 이재명 대표와도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와 친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경기도 지사와 친한 것으로 확대돼서 얘기가 돌았을 수도 있고 소문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취록에 관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무슨 녹취록? 그 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그 성태형이랑 이재명 후보 뭐 등에 대한 그 친밀성에 대한 녹취록 이 보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녹취록이 예를 들면 발견이 되거나 공개된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과 소문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사를 해보면 둘 간의 관계가 나올 그렇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이고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왔던 수많은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님께서 김병민 위원님 청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박용진 의원이 아마 얘기했던 거로. 6344님께서 윤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순방에서도 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받을라 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돼야 되는데 그 부분과는 다른 얘기가 적이라는 말이 이제 부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도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실언 하나 해버리면 그게 모든 걸 덮어버려요. 뉴스를.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실언 한마디 하게 되면 본인이 했던 모든 성과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보다도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 순방을 좀 어떻게 좀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데 분란을 만들고 있으니. 일단은 정부 여당 우리 집권당에서도 이번 뭐 전당대회 때문에 여러 소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 조율하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40조 MOU 등 또 아랍에미리트 등과 우리가 맺은 좋은 성과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교수님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김병민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